내시경을 했는데 뭐 이 정도 염증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 정도로 나오는데 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은 만성적으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화가 안 되는 정도가 좀 도를 넘어서서 항상 이렇게 딱 체한 느낌? 체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뭘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하는 처방입니다. 처방 이름은 소적 정원산입니다. 백출과 지실 이 두 가지 약으로 구성된 지출환이라는 처방이 있거든요. 근데 이 지출환이라는 처방은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쓰는 대표적인 그리고 아주 간단한 처방입니다. 적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요.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적체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과식을 해가지고 위에 굉장히 큰 부담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체했어요. 근데 그 음식은 다 떠나가고 없어요, 이제. 며칠 전에 먹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위장은 제 기능을 못하고 그 다음 음식이 들어왔을 때 소화를 못해요. 이것이 만성화되면 적체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허리가 약한 상태에서 어떤 물건을 들다가 뼈어요. 아프겠죠. 그런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허리 삔 게 좀 좋아졌어요. 근데 다음 물건을 들 때 무리가 가가지고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못 들겠어. 아플 것 같아 꼭. 이게 위장으로 따지면 적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적체는 쌓일 적자잖아요. 뭔가가 쌓여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쌓여 있나요? 음식물이 쌓여 있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손상이 쌓여 있는 거예요. 위장 쪽에 어떤 손상이 치료되지 않은 손상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적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근데 그 적체를 일으키는 게 음식일 수 있어요. 음식. 이거를 우리가 식적이라고 합니다. 식적. 음식으로 인해서 내 몸에 적체, 즉 손상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이거를 식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출과 지실은 여기서 식적을 치료하는 아주 중요한 약대인데요. 중요한 짝꿍이죠. 백출은 약해져 있는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즉 방금 전에 제가 허리 예를 들었잖아요. 허리가 약해가지고 지금 삔 거거든요. 근데 이 약한 것을 보강하지 않으면 또 다치겠죠. 그러니까 위장도 역시 약해진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백출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는 동시에 위장의 손상을 치료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지 치료가 되려면 혈액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위장은 여러분이 손상이 되었을 때 내 위장이 오늘 손상이 됐는데 혈액이 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혈액 위장 쪽으로 가 하면 가나요? 여러분, 내 손이 만약에 손이나 다리가 손상되었으면 혈액순환을 시켜야 되겠다 하면 뭐 움직여주거나 이러면 가잖아요. 혈액이 가잖아요. 하지만 위장은 절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명령을 내린다고 해서 위장이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혈액이 가려면 움직여줘야 돼요. 뭐가 해주죠? 지실이 해주고 있어요. 지실은 위장의 운동을 강화시키는 약입니다. 그래서 백출과 지실이 들어감으로써 백출은 약해진 위를 튼튼하게 해주는 쪽으로 향하고요. 지실은 위장의 움직임을 더해주는 거예요. 즉 내가 허리가 뼈을 때 가볍게 이렇게 허리 돌리기를 한다든지 약간 산보를 한다든지 해서 허리의 근육을 움직여주면 허리 쪽으로 혈액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위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실을 복용해서 위장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혈액이 올 거고 그 결과로 손상된 조직이 치료가 된다니까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식적, 음식으로 인해서 손상된 식적을 치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을 도와주는 약들을 볼까요? 신고, 메가, 산사육, 사인.
이 약재들의 공통점은 소화를 돕는다입니다. 신곡과 메가는 탄수화물 소화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산사육은 육고기 소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로 소화를 돕는, 그러니까 소화 효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즉 소족 정원산을 복용할 사람들은 지금 적체가 있는 거잖아요. 위장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일단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신곡, 메가, 산사, 사인이 근본적인 치료를 도와주는 약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소화 효소를 넣어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소화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부자는 현대인들, 특히 한국인한테는 정말 중요한 약이에요. 강한 스트레스, 지속적인 스트레스, 예민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증상을 향부자가 개선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말초혈관이 다 수축이 됩니다. 자, 위장 쪽으로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에 있는 혈관의 혈액 공급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위장 기능은 떨어집니다. 위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즉, 그 손상은 아까 얘기했던 백출과 지실이 사후에 치료를 해주는 쪽으로 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위장 쪽으로 혈액이 안 가는 건데, 혈액이 안 가는 또 이유는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잘 됩니까? 안 돼요. 그때 딱 향부자를 쓰는 건데요. 이게 급성이 아니고 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환경에 처해 있는 걸 몇 년 동안, 그러면 위장 기능이 확 떨어집니다. 몇십 년 동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장 기능이 떨어져요. 위장 쪽으로 혈액이 잘 안 가요. 그러면 정상적인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약간 과하게 먹었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과하게 먹으면 식상이 발생합니다. 즉 위장에 손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 경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는 향부자 같은 약이 들어가 줘야 돼요. 즉 향부자는 항스트레스 작용에 의해서 기의 순환을 잘 시킨다고 하죠. 한방적으로 얘기하면 기순환을 잘 시킨다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기는 여러분 기분 나쁘다 할 때 기예요. 오늘 또 속상한 일 있는데 내일도 속상한 일 있고, 모레는 가니까 누가 충격 주는 일 있고, 내 앞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깜짝 놀라고, 이게 향부자를 써야 될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을 때도 향부자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공포에 시달릴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액순환 안 됩니다. 그 혈액순환 안 되는 게 몸 곳곳에 나타납니다. 위장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손발 저림이 생길 수 있고 두통 나타나겠죠. 여러 가지로 나타나요. 그런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 위장병이기 때문에 향부자는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위장병에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향부자는 결과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원인을 제거하는 약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게 청피입니다. 여러분, 청피가 뭔 줄 아시나요? 귤 껍질이죠. 그런데 어떤 상태의 귤 껍질이죠? 네, 다 익지 않은 파란 녹색 상태의 귤 껍질을 청피라고 하죠. 이 청피가 효과가 강할까요? 진피가 효과가 강할까요? 청피가 강합니다. 청피가 위장을 움직여주는 효과가 훨씬 강해요. 즉 여기에서 청피는요, 앞서 얘기한 지실의 효능을 도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실도 위장을 막 움직여줍니다. 청피도 위장을 움직여줍니다. 위장의 운동을 강화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혈액을 그쪽으로, 위장 쪽으로 몰아주겠다는 뜻입니다. 향부자는 기의 순환이 안 됐을 때 그 기의 순환을 잘 시켜줘서 혈액 순환을 시켜주는 약이고, 청피도 향부자처럼 이기제, 즉 기의 순환을 촉진하는 약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방에서는. 즉 향부자하고 청피를 제가 같이 묶어놓은 이유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 쪽으로 혈액 순환이 안 된 사람한테 이 약의 조합을 써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현오색은
진통제입니다. 근육통이든 생리통이든 여기서는 위에서 통증이 일어날 때 사용하는 거죠. 소적 정원산을 복용할 사람들은 만성적인 위장병이고요. 만성적인 소화불량에다가 체기가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증상은 소화불량이고 체기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백출이나 지실, 청피 이런 약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통증도 같이 나타납니다.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통증을 없애주는 약이 현오색이에요. 동시에 현오색은 혈액순환제입니다. 혈액순환을 시키는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즉, 중요한 건데요. 위장 쪽으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고 그랬죠. 소적 정원산을 복용할 사람들은. 원인이 스트레스지만 어쨌든 결과물은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향부자도 필요하지만 그 결과물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현오색도 들어가는 거예요. 즉 현오색이 들어감으로써 위장 쪽으로 혈액순환을 잘 시켜서 통증을 없애는 그런 작용을 해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회분, 적복령, 진피라는 조합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회분은 바지락 껍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작용을 하냐면 완고한 담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진대사의 결과물 중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내 몸의 쓰레기, 이 쓰레기가 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 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적 정원사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잖아요.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컨디션이 좋겠어요? 이런 사람에게 신진대사가 잘 될까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래서 담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 담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지만 특별히 위장에도 담이 적재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담을 제거하는 게 사실은 반화가 가장 좋긴 해요. 일반적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이유가 저도 잘 이유를 모르겠는데 해분이라는 약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해분이라는 약을 제가 찾아보니까 어떤 효능이 있냐면 완고한 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화는 사실은 담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긴 한데 완고한 담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근데 해분은 완고한 담을 없앤다라고 돼 있어요. 어떤 약으로 해서도 잘 없어지지 않는 담을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바지락은 맛이, 바지락 껍질이라고 그랬죠? 맛이 어떨까요? 안 먹어봤잖아요, 우리.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앞서 배웠던 모려가 굴 껍질이죠? 바지락 껍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맛이 다 짠맛입니다. 짠맛은 뭔가를 녹여버리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완고한 담을 없앤다는 것은 뭔가 녹여버린다는 뜻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소적 정원산을 복용해야 될 정도로 만성적인 소화불량, 만성적인 적체, 만성적인 위장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약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스스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증상이 발생될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소적 정원산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냥 급성 어떤 증상이 아니잖아요. 만성적인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꼭 소적 정원산을 복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만성적인 위장병,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사용하는 소적 정원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위장병에 사용하는 또 다른 약초가 아니죠. 처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초교수 조경남이었습니다.